제가 오늘 세미나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 유창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정한 제목은 끝점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들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의 끝점이 뭔지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보고 만약에 없다면 이거를 좀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뭐 이렇게 드는데 사실 뭐 오늘 내용은 뭔가 대단히 거창하거나 뭐 이렇게 많은 깨달음이 있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기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기대보다는요. 제가 지금 이제 뉴스킨 한지 8년 됐고요. 이제 횟수로 9년 차 돼가거든요. 근데 이제 29살에 시작을 해서 이제 38이 됐는데 그 시간 동안 있었던 그냥 이야기를 드릴 거예요. 그냥 약간 그런 거 있죠. 산전수전 공중전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드릴 거라서 우당탕탕 막 이런 이야기도 막 다 드릴 거라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좀 동기부여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좀 뭐 그냥 오늘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들었구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듣고 사장님들께서 그냥 한 가지의 용기라는 거를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생각으로 오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시작해 볼게요. 제 전직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잠깐 넣었고요. 저는 트레이너 출신이고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컨퍼런스 하면서 이렇게 스포츠 브랜드들 이제 행사들 돌아다니는 그런 트레이너였습니다. 초대 받아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여행도 하고 이제 운동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고 돈도 버는 그런 직업을 좀 갖고 있었고요. 저는 사실 이게 꿈이었어요. 이게 꿈이었고 제가 이걸 이룰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이걸 이뤄낸 사람하고 같이 계속 있었어요. 이걸 이루지 못한 사람들이 저희 업계에 훨씬 더 많았는데요. 그냥 제가 잘했던 거는 이 일을 이뤄낸 사람의 이야기를 기울여 듣고 저를 흔드는 이야기들은 절대 귀담아 듣지 잘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약간 고지식하다, 약간 네 가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었지만 저는 제가 가야 될 길,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거, 그다음에 내가 이뤄야 될 것들에 대한 어떤 명확한 기준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이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이뤄낸 사람의 이야기를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거, 네,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뉴스킨을 하면서 그 법칙을 알게 됐고요. 그리고 그걸 알게 되면서 주변에서 어떤 예를 들어서 유혹이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도 별로 지금까지 흔들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스스로 흔들렸지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뭔가 이렇게 흔들리거나 현혹되거나 이런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이야기를 조금 드려볼게요. 제 비즈니스 스타트는 이때 이제 LOI를 제출을 했고요. 되게 오래됐죠? 2022년인데 벌써 이제 뭐 이렇게 어떻게 횟수로 보면 10년 뭐 이렇게 되는데 네. 나이를 많이 먹었더라고요, 제가. 예, 어쨌든 저는 이제 횟수로 13년의 대리점이 돼 가지고요. 이제 횟수로 이제 9년 차, 예, 8년 사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해서 대리점이 되고 3개월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2,000집이 못 해가지고 떨어지는 위기에 봉착해지는 그런 사업자였어요. 저도 2,000집이 못해서 이 사업을 그만둬야 되는 마음에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사실 다 겪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냥 이거 그만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다시 저한테 되물었어요. 저한테 되물었더니 저는 잘 살고 싶은 마음이 훨씬 더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첫 번째 문턱 하나 못 넘고 이 일을 포기한다면 저 스스로한테 용납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걸 해야겠다라고 했고, 제가 잘했던 거는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LOI를 2번 넣지 않은 거, 예, 한번 통과하고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LOI로 돌아가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2,000집이 밑으로 떨어진 적 없는 거. 예, 요 3개월 동안 2,000집이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는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 두 가지의 첫 번째 관문을 잘 넘었던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나 어떤 스스로한테 어떤 이 계속해서 헤쳐나가는 그 과정에
이 2천 볼륨이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굉장히 냉정하게 내 비즈니스를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지 2천 GB를 하려고 사실 이 일을 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2천 GB에 대한 어떤 이 포커스가 돼 있으면 이 더 큰 그림을 보여주실 수가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한 6개월 동안을 제가 뭘 했냐면 그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뭐냐면 마감을 열심히 했더니 뭐 한 1,500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 그때 그럼 500 볼륨 모자라면 이제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500 볼륨치 미스트 사가지고요. 그거를요 다 콜드로 돌아다니면서 다 팔았어요. 그걸 한 6개월 했나 봐요. 매달. 왜냐면 매달 열심히 해서 늘 1,400, 1,500, 1,600 여기서 마감이 끝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한 6개월 동안 그 미스트를 막 한 4, 50개씩 사가지고요. 매일 돌아다니면서 그냥 팔았어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당시에 이걸 하지 않고 포기했다면 지금까지 사실 못했겠죠. 예, 그리고 뉴스키를 시작하자마자 포기하는 습관부터 배우고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릴 어떤 이야기들은 뭐냐면요. 저도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지 않고 포기해야 되는 핑계거리를 충분히 많이 될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핑계하고 그만둘 이유는 내가 만드는 거지 주변에서 저는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모든 문제는 다 나한테 있는 거지 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여러 가지의 이유와 핑계도 저한테 스스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스스로한테 어떤 그만둘 때 나 이것 때문에 못하겠어라는 이것 때문에라는 어떤 그냥 얄팍한 핑계를 댈 수 있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저는 이제 LTO 이제 메타 본 런칭하죠. 저는 바디갈바닉이라는 게 런칭할 때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여러분들 바디갈바닉 엄청 다 검증된 제품이죠. 근데 이 당시에도요, 메타 지금 전달해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하죠. 부정적인 사람 반, 뭐, 긍정적인 사람 반, 뭐, 관심 없는 사람 반, 이렇죠. 바디갈바닉 때도 그랬어요. 뉴스 스팬 때도 그랬어요. TR90 나올 때도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이거를 우지컨히 지켜온 사람들이 시장을 다 점유했습니다. 아이템은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않아도 검증되고 계속해서 퍼져 나갈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제 결과는 이랬어요. 한 세트도 유통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 중에 메타 한 세트도 유통하지 못하신 분 계세요, 혹시? 저보다 못하신 분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 세트도 유통하지 못했어요. 한 세트도. 네. 그래서 본 런칭 때 일을 간 다음에 제가 샀어요. 네, 제가 이제 뭐 써봐야겠다. 네. 이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안 팔리더라고요. 저는 물건을 잘 팔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TR90라는 게 나오기 전에 TR-A라는 제품이 있었고요. 이거 이제 본사에서 프로모션 할 때 이때도 나름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저희 형한테 강매했어요. 네, 저희 형한테 강매를 했고 이제 야, 이좀 사라 좀 이거 하나 좀 사주라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던 거. 이게 저의 첫 뉴스킨을 시작하고 1년여 정도의 LTO의 결과예요. 포기해야 될 이유 두 번째죠. 핑계거리. 예. GV도 2,000GB도 못하지. LTO 막 사람들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버는데 저 혼자 한 세트도 유통하지 못하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2년 좀 안 되는 시기에 TR90라는 게 이제 런칭이 됐고 이때부터 뉴스킨이 어떤 비즈니스로 펼쳐지기 시작을 하게 된 계기인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른 점이었냐면 이 위에 세 가지의 런칭은 제가 제품만 갖다 계속 팔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품을 잘 판매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제품을 잘 못 팔아요. 그래서 제품을 계속 갖다 파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제품을 사줄 사람이 없겠죠. 명단도 별로 없고. 근데 이때는 제품 플러스 사업을 전달했어요. TR90. 그래서 이때 LOI가 들어간 사람들과 함께 뛰기 시작하면서 런칭을 맞이했고 이 30세트가 유통이 되면서 이제 실제 대리점들이 이제 배출되는 비즈니스가 전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 TR90가 런칭이 되고 이제 한 2년 정도 흘렀죠. 그리고 이제 뉴스스팬이 이제 런칭이 됐고 저로부터 시작된 어떤 뉴스스팬이 퍼져나간 게 이 20분 만에 한 2억 5천 정도의 레버리지가 벌어지면서 350세트 정도가 이제 판매가 되고 저는 350세트를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뭐 이 앞으로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상상에 맡기고
싶고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레버리지라는 게 시동이 걸릴 때까지 뉴스킨을 해야 된다. 근데 아직 걸리지 않았다라면 포기해야 할 이유는 사실 잘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포기할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었죠. 1년 동안 결과가 1도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포기할 핑계거리는 됐습니다. 근데 어, 한 번 이렇게 잘 이렇게 풀리게 시동이 걸리니까 방법을 알게 됐고 이게 잘 했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 전에 이야기들은 제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그냥 이력서 같은 거예요. 제 그냥 이 초반에 있었던 어떤 일들이고요. 이제 연차수별로 어떤 일들을 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1년 차가 되던 해에 여러분들 우리 딱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 진짜 열심히 해볼 거다. 예, 나 진짜 이거 뉴스킨 진짜 비전 받고 나 진짜 열심히 해볼 거야. 결단이라는 걸 이렇게 딱 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들? 다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예, 공격, 우리 일단 부모님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예. 너 그거 하는 거 아니다. 엄마 옆에 저 아줌마 뭐 빚졌다. 뭐 어떻게 됐다 저랬다 막 이러는데 저는요 그 아줌마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이때까지. 근데 뭐 가상의 인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디 있대요 그런 사람들이. 근데 저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뭐 빚지고 뭐 이걸로 뭐 어떻게 됐다는 사람들을 잘 본 적은 없어요. 네. 어쨌든 부모님의 반대가 시작이 됐어요. 뭐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밥은 먹고 다니는 거냐. 그래갖고 일이 돈이 되겠냐. 일이 되냐.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늘 만나면 그냥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뉴스킬을 한다고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지인들이요 저한테 연락도 안 받고요. 연락도 끊기고 막 저를 차단하고 이런 일도 이제 생겼어요. 1년 차 때. 이게 나 이거 이 일을 진짜 잘해볼 거야라고 이 마음을 먹는 그 순간 이게 딱 벌어진 일이에요. 근데요, 여러분들, 저는요, 이들이 제가 해야 되는 이유의 어떤 걸림돌이었지만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난 계속 해야 됐고,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요, 저 지인들 있죠? 막 거절했던 지인들, 뭐 연락 끊고, 지금 제 ARO 3, 4년 차 고객들이에요. 네, 여러분들만 지속하면요, 어쨌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왜냐면 뉴스킨 입증돼 있고, 어쨌든 뉴스킨 쓰게 돼 있어요. 네, 제 주변에 이제 있으면 쓰게 돼 있어요. 나만 계속하면 돼요, 똑바로. 이게 제 1년 차 때 모습이에요. 이러고 이 모습이니 사실 사업이 잘 안 되겠죠. 네, 이 모습으로 사업을 하니까 이 모든 원인은 다 나한테 있는 겁니다. 네, 저한테도 있었어요. 이 모습이요. 랠리예요, 랠리. 오프라인 랠리 때인데 어 우리 정일현 사장님 매우 크게 웃으시네요. 네. 그 제 옆에 있는 사람은 제 초대자예요. 그리고 이 사진 찍어준 사람도 제 초대자예요. 속 터지죠? 이 모습이니까 제 1년 차 때 그렇게 거절당하고 뭐 하지도 않았는데 야 네가 뭐 하겠냐 말겠냐 막 이런 모습 얘기를 든 겁니다. 그러면은 잘 이제 막 계속 거절을 당한다 그러면 한번 내 거울을 보고 내 비즈니스에 대한 어떤 모습이 어떤지 한번 보면 거기에 정답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핑계거리 두 번째는 그런 거였어요. 지인들 명단도 없고 부모님이 하지 말래. 그리고 지인들한테 다 거절당했고 결과도 안 나. 그리고 지인들이 연락 안 받아. 명단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핑계거리 두 번째였죠. 이 당시에. 근데 사실 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은 계속 흐르죠. 계속 했거든요. 드디어 이제 3,000GB 하기 시작해요. 3,000GB 드디어 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2년이나 걸렸어요. 3,000 볼륨 하는데 2년 걸린 사람 여기 손 들어보세요. 저보다는 다 잘했죠. 자, 메타 한 세트도 유통하지 못하신 분 손 들지 마시고요. 없죠? 저는 런칭 때 한 세트요,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 아니고 한 세트도 유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3,000GB 하는데 2년 걸렸어요, 저는. 이거 요즘에 뭐 한 달이면 다 하는 거잖아요. 그죠? 2,000 BR로 독립하고 그 다음 달에 4,000, 5,000 볼륨씩 요즘에 다들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3,000GB 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2년 동안 2,000GB 했다는 거예요. 2,000GB 꾸역꾸역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자란 거 미스트 사가지고 콜드 다니면서 다 팔고 예, 집에 재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재고는 한 번도 있어 본 적은 없고요. 예, 다 갖다 팔았어요. 예, 다 현금화 시켜서 예, 이렇게 다 잘 했고 이 당시에 형제 라인들은 계속 미친 듯이 치고 나갈 때였어요. 그 당시 형제 라인이 누구냐면 차지혜 사장님이랑 남자 이재영 사장님 있죠? 예, 저희 팀에 이제 형제 라인들 막 그렇게 막 다이아몬드 되고 들어오자마자 막 블루 다이아몬드 되고 팀엘리스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막 그 사람들 나보다 6개월 먼저 시작했고 6개월 늦게 시작했는데 3천만 원, 2천만 원씩 커미션 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근데 BR 2년째 BR. 여러분들 그만둬야 돼요? 안 그만둬야 돼요? 예, 저는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뭘 얘기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 사장님 있잖아요.
옆 사람하고 비교하는 순간 굉장히 불행해져요. 이게 비즈니스뿐만이 아니고 내 인생을 돌이켜봐도, 인생을 들여다봐도 옆 사람한테 딱 비교하는 순간 그건 굉장히 불행한 하루하루가 그 시작이 됩니다. 옆에 사람이 갑자기 블루 다이몬드 이베이가 됐대요. 축하해주고 그럼 저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부족한 점이 뭘까라는 걸 계속 인정하고 찾아내고 성장시키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 내 페이스를 찾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 사람은 저런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잘 되는 이유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거를 그냥 그건 다 빼고 비교하는 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행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에너지가 안 채워지겠죠. 저는 드디어 2년 만에 EBP라는 걸 달성해요. 요즘에 EBP 보통 2달, 4달 정도면은 많이들 핀업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2년 걸렸습니다. 2년. 2년 만에 EBP가 돼서 정말 기뻤는데요. 그 다음 달 되니까 골드인 거예요. 왜 이래요?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왜 저 사람들은 막 다이아몬드 되고 막 2, 3천만씩 버는데 나는 EBP 됐다 했는데 다음 달 되니까 지널러지 보니까 골드래요, 골드. 실제 대리점은 한 명이었고요. 엄마, 형, 내 친구로 내가 만들어서 갔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EBP 도전하시는 분들 있죠? 제가 EBP를 어떻게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 난 EBP만 무조건 해야 되겠고 완전 일단 가져야겠는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내가 내 라인을 중에 한 명을 리크루팅 했고 세 명은 내가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제품을 유통하면서 이제 EBP를 달성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걸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과정에 있으면 여기 채팅에 쳐주신 분들 있지만 한숨 나오고 진짜 그만두고 싶고 진짜 저 인간은 안 되겠다 약간 이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도 핑계 댈 수 있었어요. 아 나는 안 되나 보다. 아 그리고 저 사람들 저런 사람들만 하는 건가 보다.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었지만 저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고요. 3년 차가 됐어요. BA가 이제 바로 되는데 EBP 되는데 2년 걸렸잖아요. BA 되는데 6개월 걸렸어요. 근데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EBP를요. 나는 안정적인 EBP를 네 라인을 다 네 명을 리크루팅해서 쌩쌩 돌아가는 EBP를 만들겠다라고 BR 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대로 움직이면 언제 될지 몰라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EBP를 빡 해보고 나니까 아, 네 라인을 이렇게 이렇게 딱딱딱딱 세우는 거구나. 근데 그 네 라인을 해다 보니까 어쨌든 그거를 제가 뭐 어떻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사람을 만나서 실제 매출 갖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리크루팅을 하지 못했지만 매출을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벌어지는 매출 사이에서 명단들을 엄청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명단들이 대리점이 됐어요. 그래서 6개월 만에 BA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를 이내 라인을 실제로 그냥 내가 유통을 하든 리크루팅을 하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EBP는 일단 달성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게 그 행동을 하는 그 내 라인을 세팅하는 그 과정에서 명단이 나와요. 근데 안정적인 EBP를 네 라인을 하겠다라고 비할 때 그냥 한 명씩 한 명씩 테트리스에 뭐 블럭 끼우듯이 하겠다라고 하면 언제 될지 모르고 굉장히 저처럼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BA가 3년 차에 이제 달성이 됐고요. 이걸 해보니까 네 라인 했다가 다음 달에 골드가 됐는데 이 당시에는 1대 7명, 6명이죠. 6, 7명 해야 BA였거든요. 그럼 그 1대 6명, 7명 가는데 실제 네 라인이 실제 라인이었어요. 실제 리크루팅한 네 라인. 그래서 3년 차가 되던 해에 처음으로 이제 그룹 수가 레버리지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스타트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EBP를 해봤으니까. 그리고 스폰서라는 사람이 EBP라는 핀업을 치고 나가니까 이제 레버리지가 조금씩 같이 뛰는 사람들이 이제 그 에너지 속에서 이제 갔던 것 같아요. 3년 차 때 이제 처음으로 1,000만 원이 넘는 그 뉴스킨 코리아에서 들어오는 통장의 금액이 딱 이제 처음으로 받았던 거고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3년 차 때 좋은 일 이제 막 이제 생기죠. 그럼 이게 좋은 일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이제 뭐 집에 또 뭐 가정사가 생겼어요. 또 가정사가 생겼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저는 뉴스킨을 지금 8년째 하면서 되게 이런 게 이 뉴스킨 시스템에 빠지는 이유가 될까라는 이유가 뭐냐면 가정의 일과 이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깎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회사 다닐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저처럼 뭐 이혼하거나 저 반지하로 이사해야 돼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시스템에 못 나오겠다, 회사 출근 못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본 적 혹시 있으세요? 그건 그거고 회사는 회사고 나가서 뭐 출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왜 뉴스킨을 하면서 그렇게 그냥 뭐 내 감정이 그렇게 이 태도가 되고 시스템 안에서 빠져야 될 이유가 되는지, 그거가 사실 저는 되게 비겁한 핑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되게 힘들었던 시기예요. 왜냐면 어릴 때부터 아기 때부터 반지하에 살았거든요. 아기 때부터 반지하에 살다가 한 20살 조금 넘어가지고 이제 다시 조금 괜찮은 집으로 이사를 갔는데, 그리고 나서 33, 하나 둘 때 이제 다시 반지하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 이제 부모님 이제 이혼하고 이러면서 이제 재산이랑 이런 것도 다 해보니까 제가 해놨던 돈 다 없어져 있고, 이미 20대 때 번 돈 다 없어져 있고 막 이제 막 여러 가지 상황이 된 거죠. 어쨌든 이때부터 이제 또 느끼기 시작을 해요. 아, 그러면 일은 일이고, 이게 제가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만 이게 막 텐션이 떨어졌으면 이것도 사실 저는 포기해야 될 핑계거리 중에 하나라고 이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많이 봤어요. 아기가 아파서 시스템이 어쩌고저쩌고 부모님하고 뭐 집이 일이 생겨서 시스템 한 달만 쉴게요, 이런 분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 왜 뭐 회사 다닐 때 감히 하지 못했던, 그 200만 원 받는 회사에서도 감히 하지 못했던 말을 여기에 와서 1억 벌 수 있는 일이, 가문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이 일에서 그런 핑계를 대는 거를 보면서 되게 저도 약간 그랬죠. 근데 어쨌든 저도 이런 이유가 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뭐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이래도 저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그때 반지하로 이사 가면서 엄마한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엄마, 이 집에 이제 아버지는 이제 자유의 몸이시니까 이제 자유롭게 사셔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돈이랑 이렇게 정리해서 아버지 마음대로 사세요 하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가셨고, 어머니는 이제 제가 모시고 지금까지 이제 있었는데, 어머니한테 이제 반지하 살면서 이랬어요. 이사를 가던 날 엄마, 진짜 집이 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갖고 이 집에서 1년, 딱 1년만 사는 거다. 1년 뒤에 내가 해갖고 이사 다시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 하고 이제 했는데, 여러분들 그 계획과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날짜에 잘 안 맞아져요. 그 1년의 약속을 잘 못 지켰어요. 1년 뒤에 가겠다라고 했는데 1년은 약속 못 지켰는데 어쨌든 약속은 지켰어요. 4년 차가 되던 해에 저는 이제 막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이유가 됐고 뉴스킨 더 잘 해야 되는 이유가 생겼는데 이런 일이 생겨요. 4년 차 때. 어쨌든 문제는 저한테는 그냥 문제는 뭐 저한테 99%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부족이나 뭐 저의 인간성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런 게 있었고, 저도 되게 가장 상실감이 컸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상실감, 저 스스로한테. 근데 어쨌든 저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식구들이 있었고, 이거를 떠났다라고 해서 제가 또 포기해야 될 핑계거리는 안 됐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핑계를 대면 또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왜냐면 세 명도 아니고 갑자기 저렇게 된 상황에서 뭐 저도 사실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시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좀 재다짐을 했고요. 진짜 열심히 파이팅을 하자 하고 계속 이제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은 계속 흘러서 5년 차가 됐어요. 5년 차가 됐고 5년 차 되는 시기에 이제 결과는 이래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 떠나간 그 공백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채워지지도 않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예, 아무 일도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어쨌든 지금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핑계도 될 수 있었어요. 사실 저한테 개인적으로 되게 약간 매너리즘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게으름이죠. 좋게 얘기하면 뭐 포장하면 매너리즘이고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게으름, 약간 나태해짐, 약간 저 스스로한테 텐션을 다시 못 올리면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제 뭐 텐션도 안 올라, 에너지가 안 나와요, 막 어쩌죠 이런 뭐 하면서 핑계 댈 수도 있었죠. 근데 계속했죠 저는. 그 6년 차가 됐고요. SBA가 됐어요. 예, 이 상황에서 다시 이제 5년 차 때 딱 깨닫고 다시 치고 가야 된다, 무조건 치고 가야 된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또 달리기 시작을 해서 SBA가 됐습니다. 이때가 저는요 핀업했던 그 중에 가장 기뻤던 핀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EBA보다 사실 더 기뻤던 때가 이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기쁜 이 막 에너지와 이런 감정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죠, 여러분들? 같이 동반하는 코로나가 시작이 됐어요. 예. 제가 12월 달에 피인 정직을 했는데 1월 달에 코로나가 바로 시작됐어요. 이거는 무슨 운명의 장난인가. 왜냐면 저는
약간 뉴스킨 고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00% 대면으로 사업을 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사람 못 만난다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막 이게 막 화도 나기도 합니다. 이게 진짜일까? 아니, 한 두 달 뒤면은 뭐 되겠지. 한 달이면 되겠지. 이렇게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사장님, 저는 사람 못 만나니까 GV도 못 하겠고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또 간다는 거예요. 이제 막, 이제 이게 롤러코스터, 여러분들, 저도 감정, 상황이 계속 이렇게 롤러코스터는 생겼는데요. 이렇게 그냥 이 평정심을 찾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떠난 거 또 떠난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이렇게 이게 해탈했어. 조금 약간. 그래, 저 핑계 대면서 어차피 갈 사람들은 가는 거니까 그래, 나는 계속 하자. 남아있는 식구들하고 이제 같이 의기투합을 하기 시작하죠. 어쨌든 또 핑계거리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계속 했죠. 그리고 다짐하고 계속했더니 코로나 2021년, 2021년도 이제 2022년도 이때 이제 되면서 다시 이제 복귀하는 시기가 와요. 그래서 사실 안 되는 건 없는 것 같고요. 나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다시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텐션만 계속 올라오면 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때 1년만 있다가 이사를 가자고 한 약속을 4년 뒤에 지켜요. 근데 4년 뒤에 그냥 어 새 빵이 아니라 어머니 명의로 된 그 이사 이제 안 가도 되는 아파트로 이제 이사를 가요. 근데 어쨌든 제가 포기하지 않았고 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정신줄 잡고 같이 손잡는 사람들도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행동들을 정말 부단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일대를 계속해서 신규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거. 근데 사실 남자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사업을 했냐, 리크루팅 하냐, 뭐 명단이 있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되게 심플하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남자분들 그냥 저의 경험이에요. 그냥 저는요 일대가 제 선배, 그냥 완전 저랑 나이 차이 되게 많이 나는 그냥 어려운 선배예요. 어려운 선배인데 뭐 리크루팅을 대단히 하지 않았어요. 초대했어요. 그냥 초대했던 거고요. 이제 후배, 그 다음에 그 제 4대 소비자, 제 4대 소비자요. 1대 소비자 아니고 4대 소비자. 그 EBP 명단 갈 때 확장 명단 이렇게 막 갔던 그 소비자 라인 중에 4대 소비자였던 사람이 1대 라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SNS로 만난 사람이 1대가 지금 EBP가 됐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랑 알고 지내던 동생의 아는 지인, 그러니까 동생인데 동생의 와이프가 사업을 하게 됐고 또 저의 그 사촌 누나의 친구의 아는 언니가 이제 1대 대리점이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뭐 사실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내가 계속해서 이 제품이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전달 계속 하다 보면 명단은 나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내가 한 명만 이렇게 띡 하고 멈추고 띡 하고 멈추고 이렇게 하면 사실 거기서 이제 약간 좀 이렇게 브레이크가 있지 않나 싶고요. 어쨌든 7년 차에 엄마랑 약속을 지키게 됐어요. 그리고 나는 진짜 재도전을 해야겠다. 그냥 미친 듯이 다시 해서 어 이제 빨리 블루 다이아몬드 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해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때부터는 핑계거리가 아니라 내가 해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들 해내야 되는 이유가 또 다 같이 있으시죠? 저는 이거를 매일 아침 생각하거든요. 매일 아침. 그리고 뭐를 할 때마다 데몬을 할 때 데몬을 하면 내가 이 데몬을 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내가 오늘 나와서 시스템에서 스텝을 해야 되는 이유, 랠리를 하는데 사실 되게 귀찮고 저 번잡스럽고 하죠. 왜냐면 제가 총괄이거든요. 저도 피곤하고 일찍 2시간씩 나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이유를 또 생각을 하고 어쨌든 이 어머니하고 이제 이사시켜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유가 또 생겨요. 그리고 나서 이제 8년 차가 됐죠. 이제 8년 차가 됐고요. 어, 이 당시에 이제 EBA를 도전을 하게 돼요. EBA를 도전하면서 제가 그 이제 EBA 도전 이렇게 외치면 2021년도에 9월, 10월에 EBA를 도전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마감을 하겠다라고 이제 목표를 외칩니다. 그리고 났더니 잘 이루어졌을까요? 어쨌든 됐잖아요. 여러분들 됐잖아요. 근데 그 9월, 12월은 안 됐어요. 10월, 11월을 마감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목표를 세웠고 그거에 대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 달은 미뤄졌지만 이루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늘 목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있다가 보면 사실 이루어지기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목표나 이 로드맵에 대한 이 맞춤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베이 도전하겠다. 근데 제가 첫 장에 보여드린 거 있죠. 내가 나 뉴스킨 진짜 잘해볼 거야라는 이 딱 말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8년 차에도 그런 일은 늘 생겨요. 10월 달에 초에 갑자기 이제 아버지랑 이제 벌써 떨어진 지가 한 6년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그 6년, 7년 만에 연락을 받은 게 아버지 쓰러졌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병원 후송 중에. 병원 후송 중이니까 이제 핸드폰에 저 이제 아들이라고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제 전화가 온 것 같아요. 갖고 지금 뭐 여기 어디로 와야 된다 해갖고 그냥 갔죠. 갔더니 뭐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어요.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 저는 EBA 달성 이미 한 달이 미뤄진 상태였기 때문에 10월 달에 무조건 해내야 됐어요. 근데 10월 초에 이게 전화가 오고 이제 약간 이제 짜증하고 약간 멘탈도 막 이게 막 약간 가고 화도 나고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거 나한테 도대체 왜 이러냐 이런 거면서 내가 비즈니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을까라는 약간 마음의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9월 달에 미뤄졌잖아요. 한 달 뒤가. 근데 10월 달도 미루면 이거 분명히 1년에서 2년 더 늦어진다. EBA 달성하는 거. 나 지금 8년 차인데 EBA도 못했다. 난 스스로가 약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해야 되겠는 거야. 근데 나는 이 일을 너무 막 일을 이미 10월 달에 약속이 풀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려고 막 마음을 먹고 막 뛰려 그러면 병원에 전화 와서 아버지 지금 그 위중하시니까 빨리 와야 될 것 같아요. 가족들 지금 와서 어떻게 되실지 모르니까 빨리 와야 된다고 막 가요. 그러면 또 한 3-4시간 기다려. 그럼 이제 또 이제 오늘 또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무슨 일 있으면 전화 주겠다라고 하고 이제 또 가라 그래. 이거를 20일을 해요. 20일을. 10월 달 내내. 일은 언제 일은 언제 사람 언제 만나. 이 상황이 저의 입이 첫 달 도전하는 그 10월 달 첫 달이었어요. 그래서 근데요 그냥 정신만 바로 차리니까 이거를 또 하게 되더라고요. 하게 됐던 것 같고 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이게 절대 밖으로 티가 나면 안 된다. 예, 이 마음이 팀이나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굉장히 좀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겠다 해서 절대 티를 내지 말자라고 해서 이 사실 10월 달 내내 제 스폰서 타임 말고는 이 사실을 몰라요. 뭐 시스템이건 어디건 뭐 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예요. 근데 어쨌든 했어요. 20일을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남는 시간을 내어서 계속 뭔가를 하고 메타도 전달하고 이때 메타 런치 있을 때잖아요. 메타도 전달하고 이렇게 했는데 메타 또 11월로 결제가 2월 됐네. 네. 다 우리 겪었죠. 네.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런 시기가 있었고 한 달 10월 말에 이제 또 이제 원무과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병원비 내고 오라 그래갖고 이제 중환자실에 한 달 계셨거든요. 이 병원 영수증을 내미는 순간 약간 진짜 화가 많이 났어요. 나한테 도대체 이 세상은 왜 이러는 거냐. 예, 비즈니스 나는 진짜 좀 잘 살고 싶은데 나한테 계속 이런 시련을 주는 이유가 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 안에서 감사함을 또 찾았던 것 같아요. 예, 예전에 20대 때 돈 없을 때 어머니 병원비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 막 대출 받고 막 어떻게 카드로 막 해결하고 막 이랬는데 사실 이번에는 뭐 대출 받은 거 없이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뉴스킨을 하면서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보냈지만 저의 이 멘탈 상태를 이 10월 달에 이 벌어졌던 그때가 진짜 약간 하루에 한 3-4번씩은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탔나 봐. 그래서 제가 이 병원비 내고 온 날 그리고 이제 내고 오기 전에 아버지 쓰러지고 계속 이렇게 막 생명이 위중하다 이런 사이에 저 EBA 해야 되고 그때 또 리더 미팅도 있고 비가 억수로 오는 금요일 밤 저녁 퇴근길이었어요. 시간이 병원에서 갔다 집에 오는 길에. 그날 약간 너무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 갖고 운전이 안 되는 거예요. 손이 막 떨리고 이래 가지고. 갖고 갓길에다 차를 세워놓고 1시간을 울었나 봐요. 빗소리를인지 뭐 막 이런지. 그때 제일 힘들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때 10월 내내 한 보름 동안 제 감정 상태가 이랬어요. 약간 정신병 걸린 사람처럼 그냥 막 실없이 웃다가 막 소리 막 지르다가 화가 너무 나는 거예요. 나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어쨌든 내가 지금까지 20대부터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 그냥 인정하자. 그래,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야. 그리고 뭔가를 도전하려고 하면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고
이걸 극복해야 뭔가 성장이 되는 거니까 그냥 뭐 원래 그냥 그런가 보다. 우리가 문제는 배고픈 것처럼 그냥 때가 되면 오는 거라고 그냥 인정해 버리면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먹으면 되잖아요. 문제가 생겼으면 그걸 해결하면 되는 이 그냥 이 단순한 사고 그거를 하자라고 해서 사실 힘들었지만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신줄 바짝 차리고 이제 뛰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더니 이제 이 세 가지를 없애자라는 게 이 가장 큰 이슈였어요, 저한테. 여기서 핑계 대고 타협한 다음에 포기하면 나 이거 달성 무조건 못한다.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당장 바로 없애자 해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뛰기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어, 이제 그냥 우리 여기 계신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걸로 약속. 예. 이게 있는 순간 비즈니스건 내 인생이건 내 삶에 있어서 사실 나 스스로한테 되게 좋지 않은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좋은 거 없으니까 우리 이거 오늘 세 개를 다 버리기로 해요. 네. 그리고 나서 10월, 11월을 열심히 잘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이 되고 나서 이제 저의 상황도 이제 파트너 사장님들도 이제 여러 가지로 알게 됐고 이러면서 저에 대한 목표를 또 외쳤더니 파트너 사장님들께서도 같이 또 힘을 합쳐주고 의기투합한 결과 사실 벨로시티 T 이 EBA는 사실 혼자 할 수 없는 핀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해준 결과 이제 이렇게 다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정품 받으라고 이제 링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같이 이런 거를 빨리 받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하나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이제 뭘 할까 이 배지를 해야 되나 반지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렇게 막 고민을 하는데 본사에 물어봤더니 남자는 한 개밖에 안 준다는 거야. 그 싱글은 한 개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공동자는 두 개를 주는데 싱글은 하나밖에 안 준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저보다 빨리 결혼하셔가지고 두 개씩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이 반지 맞췄거든요. 반지 여자 사이즈 맞췄어요. 여자 사이즈로 맞춰가지고 엄마 사이즈 치수 재가지고 엄마 선물로 드리려고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맞춰서 지금 오고 있고 이거를 맞출 때도 엄마 반지 낄래? 이렇게 저도 사실 아들이다 보니까 엄마한테 자상하지 않아요 말투가. 그래서 반지 낄래? 그랬더니 반지 뭐 이래. 아니 뭐 이렇게 뭐 최고직급 돼갖고 뭐 이렇게 주는 반지가 있어. 금이야? 이래요. 그래서 금이야? 이랬더니 그리고 뭔데 이래갖고 자꾸 막 물어봐갖고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야 저 빗금 같은 무늬는 없앨 수 없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저게 생명이야. 그저 진짜 다이아몬드야 이랬더니 아유 저 무늬는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근데 아이 뭐 안 갖고 싶으면 말고 이랬는데 며칠 전에 또 만났더니 야, 반지는 안 오냐 이러는 거예요. 엄마 2달 걸린대. 2달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미국에서 오는 거야. 그랬더니 미국에서 와 이러면서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얼른 왔으면 좋겠긴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머니 걸 맞춰서 저 스스로한테 사실 그냥 뜻깊은 선물이에요. 사실 제가 그냥 끼를 수도 있거든요. 예, 아니면 뭐 저 끼고 싶으면 저 하나 더 사면 돼요. 예, 신청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 기본으로 나오는 그 제가 달성해서 아들이 어떤 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면서 받는 어떤 기념의 인정 상징적인 거를 그냥 어머니한테 해드리면서 그동안 고생한 어머니한테 좀 드리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어쨌든 우리는요,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고, 문제를 에너지로 만드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 딱 체크를 해보고, 오늘부터 내일 이 밑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옛날에는 문제를 문제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되게 작은 문제도 더 큰 문제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었거든요. 별일 아닌 것 같고 굉장히 큰 이슈로 만들고 이 막 스스로가 막 화를 주체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약간 문제가 생기면 아까 그 동영상처럼 약간 한번 실없이 웃다가요. 그래 또 하면 되지 뭐.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또 체크를 해봐야 될 게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뭔가 이 한 번의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저도 그랬거든요. 9월 달 이게 막 EBA가 계속 이게 끄떡끄떡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했던 거 중에 이게 있었는 거예요. 저는 스스로한테 대화를 하는 걸 되게 잘 하는 편이거든요. 대충 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이 비즈니스를 대충 하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적당히 하고 있진 않은지, 대충 적당히 하는 거, 그냥 해야 될 일이 100이면 그냥 적당히 남들 많지.
아니면 이 일을 편안하게 하고 있진 않은지. 사실 되게 저는 뭐 옛날에는 뭐 요즘 최근에도 그렇고 뭐 진짜 정신 없어가지고 막 그 양말 구멍 난지도 모르고 집에 와서 구멍 난 거 확인했는데 그거 다시 또 빨래통에 넣어가지고 또 구멍 난 걸 또 빨아가지고 또 출근하는 날 또 구멍 난 걸 또 신고 나가고 막 이런 적도 막 있고요. 막 옷 찢어진 것도 모르고 그다음에 차에 막 이런 뭐 여러 가지 정신없는 일들이 막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정신없고 내가 일에 몰두하게 되면 몸이 사실 이렇게 편치 않거든요. 집에 와서 이제 그냥 완전 편안하게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 너 골아 떨어지고 네, 이렇게 지금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너무 편안하게 있지 않았나 이런 것 같아요. 네, 다이아몬드 되고 사실 이렇게 그런 약간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하고 있지는 않죠. 저 되게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름대로 하고 있는 거. 정해져 있어요. 우리 하루에 세명을 하루에 세 명을 대문하고 보상 초대 이거를 세 명을 만나고 그 행동을 저는 3년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3년. 그걸 미친 듯이 그냥 멈추지 않고. 근데 그거를 그냥 오늘 세 명 중에 한 명 나 오늘 그래 1일 1대면 어디야? 이게 어디야? 그래 나 잘하고 있어. 이게 이거보다도 그냥 그 사실 그런 것들이 그냥 예를 든 거예요. 나름대로라고 생각을 해요. 뭐 그룹에서 이런 거를 이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나름대로 나 변화시키는 거죠. 예, 정해져 있잖아요. 사실 로드맵 정해져 있고 EBP 되는 법 정해져 있고 이 트립 가는 거 석세 트립 가는 거 다 정해져 있는데 그냥 나름대로 해보는 거죠. 그게 사실 저는 되게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는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버티는 거. 사실 버티는 거 되게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늘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작지만 매일 하는 도전 있잖아요. 어 그러면 변화해야 될 포인트가 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때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저 333 법칙 이런 거를 3년 이상 반복했는가? 근데 옛날에 운동할 때 저거 해보겠다고 3년 동안 미친놈처럼 똑같은 짓을 계속했어요. 될 때까지. 근데 여기서 약간 러프하게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도 늦게 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이 해봤는지, 죽을 것 같이. 진짜 이 체력적이든 멘탈적인 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5천 볼륨이 그 목표면 3천 볼륨이 말일이 된 거예요. 그럼 2천 볼륨을 하루 만에 해보는 거지. 죽을 것 같이 해야지 나오거든요. 그게 2천 하루 만에 2천 볼륨 이렇게 하려면 그런 걸 해봤는지 나의 임계치를 넘어봤는지 여러분들이 내 잠재된 호랑이를 꺼내는 게 저는 사실 임계치를 넘어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사실 저보고 왜 이렇게 등산을 가서 그렇게 힘든 산을 가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저는 사실 음, 운동했던 사람이잖아요. 운동하고 이런 것들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요. 나 스스로에 대한 한계치를 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통을 계속 견디는 거를 배우게 돼요. 사실 운동을 계속해보 여러분들요 몸 깨달을요 지금 되게 천천히 하잖아요. 근데 그 거리를요 조깅으로 굉장히 빨리 뛰어보세요. 못 뛰어요 처음에는 토하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하면요 뛰어지거든요. 이 예를 든 거예요. 근데 저도요 등산을 가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그만 가고 싶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거기를 이게 가겠다라고 해놓고 저도 막 주저앉고 싶고 너무 춥고 최근에 설악산 갔을 때 눈이 무릎까지 쌓여 있어가지고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가지도 못하겠고 날은 춥지 막 배는 고프지 제가 그날 새벽 4시인가 출발해가지고 정상에 원래 한 10시쯤 올라가기로 했는데 12시에 도착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 근데 그러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 발 한 발 가면 어쨌든 도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게 사실 나의 임계점을 넘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산에 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 일단 저질러 보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포기하지 않으면 하거든요. 남들보다 좀 느릴지언정. 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조금 견디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싶으면 이거는 저도 저희 팀에다가 무조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매일 규칙적인 저는 운동을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은 추천드려요. 매일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강도가 있는 운동들 있죠. 운동을 하고 왔더니 그냥 이제 자극도 없어. 이런 운동 말고 매일 강도와 자극이 있는 그런 운동. 네, 그런 거를 조금 해서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이 사실 그 호르몬에도 이 되게 좋고요.
나 스스로가 되게 뿌듯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지고 에너지가 되게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운동이나 이런 거 좀 해보시면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임계점을 넘어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자려고 딱 누웠을 때 나 오늘 진짜 열심히 했다. 나 스스로에게 진짜 당당할 만큼 내가 만약에 진짜 예를 들어서 지금 비알이지만 비알일 수도 있지만 저도 비할 때도 그랬고 그냥 나 스스로한테 됐을 때 나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만약에 스폰서라면 나 오늘 진짜 멋있게 오늘 하루 보냈다라고 나 스스로한테 칭찬해 줄 수 있다. 요 정도까지 일을 했는지 체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 일을 하면서 내 끝점이 어딘지 정해놨는지. 사실 끝점이 없고요. 이 어떤 가치가 떨어지면 되게 외부의 요인에서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제 끝점은 여기서 시작했을 때 티멜리트였어요. EBP 막 이런 게 아니에요. EBP나 다이아몬드가 아니었고 티멜리트였어요. 아직도 멀었거든요. 이제 약간 속으로 한 칸만 더 가면 된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한 칸 남았다. 약간 이러면서 했는데 어쨌든 끝점이 어딘지 그럼 이 일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 일을 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기로 했는지 이 끝점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 끝점이 없는 사람들이 외부의 요인에서 유혹과 현혹에 되게 잘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철학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넌 뭐 연습 때도 열심히 안 하고 경기 나가도 열심히 안 하고 게을러서 너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임마. 너한테 기회를 그렇게 많이 줬는데 이 새끼야. 네. 어? 네. 너 지금 몇 살이야? 24. 24살이지? 네. 야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임마. 지금 최선을 다하고 아깝지 않냐 이 기회가? 이 단순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네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 문제야 임마.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해 이거를. 여기 와서 지금 목숨 걸고 해도 될까 말까인데 너 여기서 돌아가 봐. 네가 노력해서 안 돼서 가는 것도 아니고 남들처럼 열심히 안 해서 그렇게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를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한심한 게 아니고 너 인간처럼 보지도 않지 임마. 네. 요즘 세상이 그래. 두 번의 기회는 안 줘. 네가 여기서 운동하러 나가서 회사를 다녀도 마찬가지고 두 번의 기회 잘 안 와. 똑같은 기회가. 자신감은 다른 사람이 심어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자신감을 찾으면 돼. 선발 추천 안 했다. 뭐 안 했다. 거기서 좌절하고 실망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 누구도 널 도와주지 않아. 새끼가 그렇게 약해가지고 되겠어? 강해야지. 어떻게 이겨 안 강하면 본훈련 따라하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소홀히 하고 노력을 안 하면 어떻게 누구를 이길 거나? 그러면 너는 노력해서 안 되는 선수밖에 안 되는 거야. 우리가 듣기로는. 네가 네 스스로 만족해서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되겠지? 노력했다. 그런 게 어딨어? 너 여기 합격됐다 간다고 집에 전화해서 엄마한테 되게 좋아했다며. 그런 놈이 여기서 이러고 있어? 미안하지도 않냐? 죄송스럽지도 않아? 뭔 의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어? 운동장에서 거짓말 없다고 얘기했지. 너는 거짓말처럼 운동을 하고 있다고. 왜 그러냐고. 왜? 우리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네 자신한테 미안해야 돼. 이번 마지막이다. 마지막이 아니다. 마지막이 아니라 너 원래 마지막이었어. 끝난 건데 지금 한 번 더 주는 거야. 자신을 속이지 말고 자신한테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마라. 네. 그거만큼 나중에 후회되는 거 없다. 네. 그때 되면 주위로 핑계 돌릴 거라도 없어. 네 자책하면서 살아야 돼 임마. 네가 판단해. 내일 5시 비행기야.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지금 가도 돼. 왜? 그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너 오늘 눈물 흘린 거 기억해. 평생 담아두고 가. 왜 울었는지 네가 생각을 해. 여기 뽑혔다고 네. 집에 전화할 때 그 생각하면서 네. 네가 계속 그렇게 네. 어? 네. 생각을 바꾸는 거다. 제가 되게
자주 보는 영상이거든요. 네, 저는 운동선수들, 월드클래스 운동선수들 되게 좋아하고요. 제가 또 잘 보는 이런 영상들이 뭐냐면 어떤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된 사람들에 대한 다큐멘터리 같은 거 여러분들 찾아보면 되게 많아요. 그런 걸 보다 보면 그런 성공에 대한 법칙을 찾게 돼요. 똑같은 공통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영상 안에도 그냥 그거잖아요. 안정환이 키워주겠다라고 해서 여기 딱 불려왔는데 처음에 나 이 엄마한테 전화해서 나 이걸로 성공해서 엄마한테 효도 시켜주겠다라고 해놓고 여기 와서 게으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탈락 위기에 온 거죠. 그래서 안정환이 한 번 더 이제 채찍질을 해주는 이런 상황인데 그냥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저는 말이 저한테 와닿는 말은 그건 것 같아요. 나 스스로한테 나 스스로한테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 예. 성실하게 나 스스로한테 당당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저는 사실 뉴스킨을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가 뉴스킨을 해내야 되는 이걸 성공해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있다면 절대 우리는 포기할 일 없고 무조건 해내야 되면서 이런 이유를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한 가지의 목표를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유가 뭔가 대단하고 거창하고 이러고 그냥 물질적으로 그냥 이 포커스가 빠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가 진짜 행복에 대한 기준에 대한 가치 있죠. 그 안으로 들어오면 다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행복의 기준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쇼파 다 있죠? 저희 어머니는 쇼파를 70살에 처음 가져본 사람이에요. 이게 쇼파가 배송 온 날이거든요. 어머니 새 집으로. 저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행복했다고 했어. 근데 남들이 봤을 때는 쇼파 산 거 갖고 뭐 저게 행복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뉴스킨 안에서도 행복에 대한 기준을 찾고 이걸 하나씩 하나씩 이뤄가는 순간 정말 고마운 일이 되고 정말 감사한 일이 되고 정말 이 감사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고 이 파트너 한 명 한 명이 소중해서 이거 나와 같은 걸 같이 이뤘으면 좋겠어서 이 목표를 향해서 계속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쇼파 배송 온 날 저러고 누워가지고 제가 쇼파 사진 좀 찍은다니까 저러고 누워갖고 저 부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집에 가면 가끔씩 집에 가보면 낮에 가보면 저기 소파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은 엄마 저 침대 가서 자 흑침대 사달래 갖고 흑침대 사줬잖아 했더니 난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 맞아. TV 보다가 그냥 피곤하면 잠깐 자고 너무 좋아. 막 이렇게 이게 너무 행복하시대요. 근데 저는 저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행복해요, 사실. 근데 대단한 거 아니었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못하는 거였어요. 근데 저거를 뉴스킨이 만들어 준 건 선물 중에 하나예요. 제가 뉴스킨 처음 시작했을 때 엄마 나이가 62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70이에요. 이걸 보면서 약간 좀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아버지 이제 평생 누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고 지금 이제 간병비랑 병원비로 또 한 달에 몇 백씩 들어가요. 그 또 최근에는 할머니 돌아가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초등학교 때까지 키워주셨거든요.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주저주저하고 여러 가지 외부 요인에 의해서 흔들리고 이 어떤 분야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성공해서 효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못 해주고 만약에 이제 세상을 떠나거나 내 곁을 떠나면 굉장히 후회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열심히 하고요. 지금은 해내야 될 이유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한테 그냥 저는 아직 살 날이 많잖아요. 예, 이제 38이고 앞으로 많으니까 그냥 늘 물어봐요. 엄마 뭐 해줄까? 이제 뭐 하고 싶어? 그래서 이제 난 좀 이제 집 이런 거 하고 싶어서 그 집을 이제 이사 가고 쇼파 갖고 싶다고 쇼파 사고 이제 에어컨 사러 가야 되거든요. 에어컨 이제 없어가지고 에어컨 사러 가야 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됐어 이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제 됐다. 집도 이제 생겼고 나이도 먹을 만치 먹었고 지금 이제 막 너랑 이제 너네 때문에 다 해볼 거 다 해봤으니까 너네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보고 싶다. 근데 부모님이 눈 감는 순간에 자식이 아직도 고생하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면 얼마나 부모님으로서 이런 게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어쨌든 제 꿈은 또 한 가지예요. 그냥 엄마 말대로 그걸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저는 제 버킷리스트 중에 진짜 약간 팔불출 남편이 되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예요. 팔불출 남편에
그 아이 등하교를 이제 제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김민철 사장님이 제 약간 롤 모델 같은 워너비 버킷리스트를 하고 계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언제 뭐 등하교 아들 애들 뭐 제가 하고 엄마 아빠 학교 오라 그러면 같이 가고 등하교 하면서 학교 이제 갔다 오다가 엄마 몰래 이제 딴 길로 새갖고 나쁜 짓도 좀 하고 뭐 이렇게 나쁜 짓 좀 가르쳐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이제 그 제가 하고 싶은 그런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사실 행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같이 남아있는 어떤 시간에 대한 거를 같이 가족하고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저한테 뉴스킨이 준 되게 큰 선물이에요. 근데 저도 처음에는 그냥 2,000집이 못해가지고 중내 산에 일했던 사람이고요. 이거 너무 잘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고요. 중간에 시행착오도 되게 많았고 안 좋은 일도 되게 많았고 좋은 일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왔던 것 같아요. 남자 혼자 어떻게 지금까지 올 수 있었냐라고 되게 많은 질문을 받아요. 근데 똑같은 행동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다른 비결은 없고요. 남들이 하는 거 그냥 똑같이 했어요. 그냥 먼저 선배 사업자들이 가는 그 길을 그냥 임계치 똑같이 넘어봤고요. 견딜 만큼 견뎌봤고요. 그냥 부딪힐 만큼 부딪혀보고 그 양만큼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했던 거, 다른 길을 생각하지 않았어.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얄팍한 생각 말고 그냥 정확한 그거를 그냥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들 있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도 20대 시작해갖고 여러분들 저보다 못한 사람 없잖아요. 네. LTO 때 한 개도 못 팔고 2,000집이 2년 동안 걸리고 이랬던 사람이 지금까지 잘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뭐 EBA도 되고 이렇게 잘 나름대로 잘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니까 사장님들 우리 용기 잃지 마시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내서 여러분들 진짜 멋있는 엄마 아빠 멋있는 자녀가 돼서 또 이렇게 뉴스킨으로 진짜 멋있는 인생 또 만들어가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